하나 장갑차 레드백이 10조 호주 시장을 뚫었다. 호주 정부는 신중한 고려 끝에 하나 디펜스에 레드백을 선정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이 27일 호주 보병 전투차량 사업에서 최종 선정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패트릭 콜로이 호주 국방부 장관은 26일 현지 방송에 출연해 호주의 보병 전투차 도입 사업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호주 육군은 129대 규모의 레드백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번 계약이 약 24억 호주 달러, 하나로 약 2조 676억 원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기 유지보수, 교육훈련, 탄약 공급 등 중장기적 사업까지 계약하면 총 10조 원 규모의 계약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레드백의 호주 수출은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며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흥분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독일의 최대 방산기업 라인메탈을 이겼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독일 정부까지 나서 로비를 하며 총력전으로 호주를 설득하고 나섰는데 이에 질세라 우리도 정부와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까지 하나와 힘을 합쳐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레드백이 독일 경쟁사의 장갑차보다 호주 지형에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올해 들어 호주와 유럽과 외교 관계 등으로 수출 전망이 불리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 독일 라인메탈에 링스가 앞선 것으로 평가되기까지 했습니다. 최근 독일 정부는 라인메탈 호주 브리즈번 공장에서 생산하는 복서 장갑차 100대를 역수입하기로 하면서 독일의 링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졌습니다. 역수입 비용은 무려 25조 원이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얼마 전 노르웨이에서 K2 전차가 테스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독일의 로비로 인해서 탈락한 최근의 실패가 다시 재현되는 듯 했습니다. 방산 수출은 무기의 우수함도 중요하지만 거대한 정치 외교전이 필수적이고 여기에 기존 방산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국가들의 텃세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이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를 눌렀습니다. 호주 정부가 하나를 선택하면서 라인메탈의 브리즈번 공장이 2026년에는 문을 닫을 가능성이 커지고 호주의 장갑차 역수출 계획 역시 무산될 수 있다며 호주 현지 매체 디 오스트레일리아는 보도했습니다. 독일의 25억 원짜리 유혹이 무산되어도 호주는 독일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라인메탈의 브리즈번 공장이 문을 닫아도 지금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시에 건설 중인 H-에이스 공장이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H-에이스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호주형 K9 자주포와 탄약 운반차를 생산하는 곳으로 2024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레드백도 2027년부터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는 과감하게 독일 장갑차 공장의 문을 2026년에 닫아도 새로 지은 한국 공장을 돌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주 현지에서는 라인메탈의 입찰가가 더 낮았지만 성능 면에서 하나 레드백의 장갑차가 더 나았다며 선택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굉장히 공정했다는 것입니다. 레드백 수출에 더욱 큰 의미가 있는 것은 통상 국내군의 소요에 맞춰 개발하는 것과 달리 처음부터 해외 수출을 목표로 상대국이 요구하는 사양을 빠른 시일 내에 맞춰서 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레드백 수출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방산기업 최초로 자체 기획한 수출형 무기체계를 선진 방산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한국에게 이번 레드백의 호주 수출은 엄청난 의미와 가치를 지니지만 독일에서는 이번 패배가 앞으로 세계 방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몹시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한국의 레드백을 선택하자 독일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호주 매체 파이낸셜 리뷰는 호주 콜로이 국방부 장관은 독일의 실망은 이해하지만 박스의 수출 계약이 라인메탈의 장갑차를 선정하는 조건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콜로이 장관은 그들은 별개의 문제이며 우리는 이에 대해 독일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계속되기를 매우 희망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독일 측은 우리는 링스 장갑차를 조달하지 않기로 한 호주 정부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독일 측은 훌륭한 제안을 했고 링스는 호주 국방부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독일은 호주 알바네스 총리가 베를린에서 레드카펫 리셉션을 받은 지 2주가 채 안 된 이 결정에 독일이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호주 모리슨 정부가 프랑스 잠수함 계약을 취소하고 에어버스 헬리콥터를 미국산으로 교체한 후 유럽 방산회사의 가장 큰 타격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방산기업들은 지금 한국에게 호주 장갑차 사업을 내주고 충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수주전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초 레드백은 호주가 450대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최대 23종 규모의 사업이었지만 올해 4월 말 변경되며 129대로 완전히 축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선정이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은 지금 새롭게 보병 전투 장갑차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이 많고 그들 또한 최종 한국의 하나의 레드백과 독일 라인메탈에 링스를 두고 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가 최근 장갑차 316대를 4조 3천억 원대의 규모로 도입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레드백과 링스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폴란드도 레드백을 대규모로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호주의 레드백 선정에 폴란드가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호주의 박스 장갑차 100대 역수출 제한으로 유혹했지만 이에 한국도 호주에서 생산하는 레드백을 한국이 수입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알려지지 않았지만 폴란드가 호주에서 생산한 레드백을 수입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제18 기계화 사단에서 에이스-21 레드백 장갑차를 테스트해 에이브람스 탱크와 함께 운용한다고 했는데 레드백의 성능에 놀라며 감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지금 도입하려는 레드백의 물량이 무려 1000대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많은 물량을 호주 공장에서도 납품할 수 있는데 호주는 이러한 점을 믿고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호주는 독일을 믿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호주 ABC는 호주 정부는 독일이 호주 퀸즐랜드 라인메탈에서 호주산 박스 장갑차 100대를 새로 구입하겠다는 약속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독일은 그동안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기에 링스 장갑차를 선택하면 호주에서 생산하는 장갑차를 역수입하겠다는 독일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수주전에서 한국이 승리한 이유 중 하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 호주의 긴밀한 군사협력 관계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 판매가 아닌 위협 대처 경험과 노하우, 훈련, 무기체계 운영 등을 공유할 수 있는데 이 같은 모습을 최근 호주에게 제대로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호주 공동 주관으로 다국적 연합훈련 2023 탈리스만 세이버가 8월 4일까지 호주 북동부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 해병대가 참여하여 K9 자주포와 K239 천무 실사격을 보여줬습니다. 실제 부대가 무기를 어떻게 운용하는지까지 보여주며 호주에게 큰 신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2011년부터 호주 국방부가 주관하는 다국적 미사일 방어 연습 님블 타이탄 24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주는 중국의 위협을 가장 크게 보고 이에 대비하려 하는데 여기에는 한국의 무기와 한국군과의 군사적 협력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수주의 큰 역할을 해낸 조용기 방위사업청 차관은 호주에게 한국과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핵심 파트너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K9 자주포에서는 글로벌 시장 1위를 점하고 있으나 장갑차 시장에서는 어떤 존재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에는 글로벌 선진 방산기업인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에이젝스, 영국 BAE 시스템즈의 CV90,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를 모두 이겼습니다. 그동안 전세계 방산시장을 주름잡던 선진국들의 거대 기업들을 모두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번 레드백 수출로 한국의 방위산업은 또 다른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